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해결책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건물을 세운다면 벽돌부터 쌓는 것이 중요할까요?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설계 도면 없이 벽돌부터 쌓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지 않고 바로 코딩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우린 도구를 익혔습니다. 건물 설계자에 비유하자면 도구와 자재를 가지게 된 거죠. 우리는 문제를 발견했으며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건물 설계자에 비유를 하자면 건물이 들어설 땅도 구했고 어떤 건물을 지을지 연구했어요. 자, 이제 설계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건물 설계자가 도면을 그리듯이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꼭 이렇게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되는지부터 먼저 의심해 보시고, 만약에 이 단계를 뛰어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건물을 건축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설계 도면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툴이 따로 있지만 저희는 프로토타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로토타이핑 툴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빠르게 그리고 빠짐없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고 막연한 느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것을 구체화하십시오. 그렇지만 업데이트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만들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버튼 하나, 어떤 화면 하나를 굉장히 오래 설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토타이핑 툴로는 카카오의 오븐이라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쉬워야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것을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이미지로만 UI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다고 하시더라도 직접 눌러보고 이동하고 동작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능하다면 URL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게 카카오 오븐이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집에 3D 프린터가 있으시다면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집에 3D 프린터가 없을 경우엔 근처 팹랩이나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어떤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제작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고 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드웨어라고 하더라도 소스코드, 이 소스코드는 꼭 깃허브나 블로그 같은 곳에 기록해 주십시오. 자, 과제 1번입니다. 최소 기능, 너무 많은 기능들을 다 구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해결책을 구현할 최소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얼마나 본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기술하십시오. 또 주객전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버튼 하나, 페이지 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물보다는 문제와 해결책에 집중하시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만드신 프로토타입은 꼭 퍼블리싱 하세요. 퍼블리싱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설계하는 그 과정을 퍼블리싱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품을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시장에 내놓아도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 길은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언을 구하세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지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그 분야의 권위자나 또는 지인들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연락하셔서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모호한 질문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기로 했잖아요. 조언을 꼭 구해야 되는 건가요? 또 그 질문은 내 프로덕트에 반영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건 나만의 프로젝트죠. 고객이 꼭 옳지만도 않습니다. 또 조언이 꼭 옳지만도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관이 확실하다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고집스럽게 끝까지 해보세요. 그 지속 가능한 고집이 그 프로덕트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코딩하세요. 이 작업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단기간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오류들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오류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깃허브를 사용하신다면 가능하다면 1일 1컴밋 1푸시를 해주세요. 잠디를 싣는다고 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실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을
코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학력보다, 여러분들이 딴 자격증보다 이 코딩 주기의 기록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8시간 이상, 3개월 이상의 프로젝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만의 사정들이 있겠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바쁜 프로젝트로 인해서 1, 2주 거의 퇴근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중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1, 2주 코딩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바쁜 프로젝트가 몰려서 매일 반복되는 야근에 지치셔서 코딩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뤄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기준을 정해서 갈지, 또는 그렇게 미뤄져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더 느슨하게 풀어놓을지, 이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의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프로젝트를 오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한 해결책과 가장 흡사한 결과물들을 찾고 그 코드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요. 물론 만약에 웹이라면 컨트롤 U를 눌러서 소스 코드로 보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백엔드는 어떻게 베낄 수 있을까요? 동작 구조와 그곳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검색해 볼 수도 있지만, 크롬 확장 도구에서 이 웹 서비스가 어떤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확장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에서 그 확장 도구를 돌려보세요. 또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그린다고 하면 차트.js나 D3 같은 거죠. 그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대한 튜토리얼들을 가볍게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면서 실행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어떤 동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만난 대부분의 문제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들이 나와 있죠. 자, 결과물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웹 서비스에서 또는 디바이스에서 최소 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들은 제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짠 코드가 굉장히 아까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코드가 불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롤백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니면 잠시 주석 처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소 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들을 제거하셨다면 핵심 기능은 부각시키고 확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에디터를 한번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시는가요? 아톰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서브라임 텍스트를 사용해 보세요. 빔을 사용해 보십시오. 제프레인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에디터를 찾으시고 또 그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패키지들의 사용법을 익혀 보십시오. 이것도 큰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설정하고 국내외 강의 또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게시판 기능 구현하기, 이런 키워드를 설정하셨다면 인프라, 그로메디우, 유데미, 코세라 이런 곳에서 해당 강의를 찾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유료 강의를 결제하셔서 그 강의를 시청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겁니다. 또 그 노하우를 익힐 수가 있겠죠. 또한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HTML이나 CS 등의 코드들을 한번 구매해 보시고 그걸 여러분들 서비스에 적용시켜 보세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멋진 사진이나 그래픽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구매하셔서 여러분들 서비스에 접목시켜 보세요. 여러분들 서비스의 품질이 많이 향상될 겁니다. 결과물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셨다면 주위 개발자나 친구 또는 앞서 말씀드린 조언을 받을 사람을 찾아가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 우리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영리적 목적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결과물은 실패할 수 있어요. 10명, 20명도 안 들어오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퍼블리싱한 여태까지의 글들은 하나의 성공적인 결과물이 될 것이에요. 그 결과물들도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거든요. 자, 과제 2번입니다. 코딩하는 과정은 하나의 결과물로 남겨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발 일지를 블로깅 하십시오. 매일매일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업데이트를 할 때는 반드시 글로 남기도록 하세요. 기탑을 하신다면 깃블로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퍼블리싱 하십시오. 자,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또 이 외로움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애인이나 친구, 가족이 채워줄 수 있는 외로움과는
조금 다른 외로움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분야, 그 분야에 홀로 걸어가고 있는 외로움이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들 수 있는 그룹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커뮤니티를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알리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듣고 지식들을 공유받으세요. 여러분 혼자 성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식은 공유하면 더 많은 동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다가 보면 벼락치듯이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은 아니에요. 기술적인 깨달음이죠.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것 아닌 한 메서드의 단순 기능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고 익히게 되신 것들을 뒤따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자, 이것이 마지막 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동안 못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